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외의 다른 세계를 믿으시나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다중 차원이나 혹은 영적인 세계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현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오컬트 스토리. 아스트랄이란 아스트랄 평면이라고도 불리는 고차원의 실체나 영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우주와는 별개로 존재하며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이 공간은 종종 꿈 명상, 신비한 경험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이 물리적인 몸에서 벗어나 이곳을 방문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명상 수련자나 전통 요가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는 차크라를 다루는 7개의 기관이 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모두 퇴화되었지만 수련을 통해 개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크라의 개방을 수련한 사람들은 의식을 통해 아스트랄 평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7개의 차크라 중 차례로 6번째와 7번째가 열리게 되면 눈으로 보고 듣는 세상 이외의 것도 보거나 느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귀신을 본다거나 다른 비물질적인 존재들의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들은 경험을 많이 나누기도 하죠. 미국 정부는 항상 국력을 강화시키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신체 능력 향상 및 정신 변화 약물을 사용하며 현재 뇌이식 기술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기도 하죠. 심지어 완벽한 병사를 키워내기 위해 유전공학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CIA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로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비윤리적인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1983년 미국 군정보부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라는 제목의 20-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정보 수집을 위해 신체 외 경험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의 고급 참가자는 의식을 다른 곳으로 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완전히 의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벽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우주 어디든지 그리고 어느 시점이든 여행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미 육군 대령 웨인 맥도널드는 자신의 보고서가 그런 인상을 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연구를 과학에 기반을 둡니다. 생체의료 공학자인 이삭 벤토프와 상담하여 이 프로세스의 물리적 측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을 사용하고 고전적이고 이론적 물리학을 활용하여 신체 외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이트웨이 경험을 얻는 단계별 지침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다른 차원을 실제로 방문하고 시간을 오가는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군은 이것에 매료되어 수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어디에서든지 의식을 투사하여 눈에 띄지 않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초능력 스파이 부대를 훈련시킨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었기 때문이죠. 웨인 맥도널드 대령과 다른 군 인사들은 이 7일짜리 훈련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어떤 경고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맥도널드 대령은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벗어났을 때 지능적이고 비우호적인 존재들과 마주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지침을 따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사고 방식에 열어둘 준비를 해야 하고 온몸의 이완 기술, 명상, 극도의 집중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가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의해 창조된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제임스 웹 망원경 등이 보내주는 영상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왜 의심 없이 절대적인 신뢰로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왔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삶과 우주는 마음에 의해 창조된 환상이며 실제로 견고한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 구조는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에너지 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빠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인간과 우주는 복잡한 에너지 필드 체계입니다. 물질의 상태는 에너지 상호작용으로 인한 의식의 기능이며 우리의 의식은 주변 에너지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 실제로 주변 에너지의 일부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채널을 들을 때 우리는 튜닝된 단일 채널만을 재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파수에 수많은 채널들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죠. 우리 두뇌는 라디오와 같이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걸러내며 에너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변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체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감각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하도록 물질의 착각을 만든다는 겁니다. 게이트웨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필드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인 우주에서 공유된 보편적인 홀로그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신경과학자 칼 프리브룸과 런던 대학 물리학자 데이비드 붐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보편적인 홀로그램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여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달성하는 홀로그램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는 두뇌의 필터를 끄고 현실의 대체 상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완전히 시공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거나 명상원에 들어가거나 해야 할까요?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헤드폰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는 소리를 들으며 수행됩니다. 1950년대 뉴욕 방송사 업무자인 로버트 멀로는 다양한 종류의 소리가 인간의 마음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소리 패턴은 졸음을 유발하고 어떤 소리 패턴은 경계심을 높이며 일부 소리는 불안 공포감을 주고 어떤 소리는 매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멀로는 히프노피디아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로는 소리파가 사람의 기분 그것을 넘어서서 학습과 정보 유지 능력 사이에 연결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면 학습 기술을 시도하던 중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듣자 몸이 마비되고 진동을 느꼈으며 밝은 흰빛에 휩싸였다가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침실에서 자신의 몸 위로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체이탈 즉 외신 경험이라고 하며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 외부에서 자신의 신체를 관찰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는 그 소리를 이용해 6주 동안 9번을 더 체험할 수 있었고 1971년 몸 밖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그 경험에 대해 기록했으며 이후 멀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간의식 분야에 주목할 만한 연구자가 되었죠. 멀로는 몸 밖에서의 의식의 다른 상태를 식별하고 접근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두뇌의 좌우 방구를 동기화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두뇌는 전체적으로 기능하지만 각 부분과 두 개의 방구는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좌뇌는 전통적으로 논리와 이성, 인식, 집중과 관련되어 있고 주로 베타 주파수 범위인 13에서 30Hz에서 더 활성화됩니다. 이는 경계심, 주의력 및 인지 제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뇌는 감정, 창의력, 직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알파 주파수 범위인 8에서 13Hz에서 활성화되며 이는 휴식, 창의력 및 공간 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측뇌는 좌측보다 훨씬 느리게 작동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어떤 정보가 던져질 때 창의적인 우뇌에서 처리되기 전에 좌뇌가 정보를 살펴보고 필터링하며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는 특정한 소리파를 통해 왼쪽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뇌파의 진폭과 주파수가 높아질 때 양쪽 뇌파 사이의 공간은 점점 작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뇌파 사이의 거리가 플랑크 거리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시공간에서 클릭하게 되고 이것의 연속적인 단계에서 속도를 높이며 자신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헤미싱크라고 부릅니다. 헤미싱크는 집중된 에너지 흐름을 생성합니다. 게이트웨이에 따르면 인간의 뇌의 주파수와 진폭이 동기화되면 마음의 진동 수준을 가속시키고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높은 진동과 공명하게 되면 우주의 에너지 수준과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에서 마음은 현재의 현실에서 에너지를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현실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처럼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현실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을 변화시키고 통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굽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말이죠. 이 기술은 패터닝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존 힐러는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는 우주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에서 3차원 모드로 투사되며 이 홀로그램은 상세한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게이트웨이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총 30페이지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CIA에 의해 기밀 해제되었을 때 25번째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24페이지에서 문장이 끝나고 26페이지에서 다른 주제로 이어지지만 CIA는 누락된 25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아했던 사람들은 CIA를 압박하며 누락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바이스 기사가 게이트웨이 문서의 논란을 언급한 후 결국 몰로 연구소는 미스터리한 25페이지를 포함한 완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IA가 이 페이지를 누락한 것은 실수였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맥도널드 대령은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어떤 종교나 문화에 태어나든지 간에 사람이 자신과 우주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대 신비주의자들이 직관적으로 우주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이를 확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집단 의식의 일부로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이곳에 배치되었고 경험을 축적하고 서로로부터 배우며 결국 우리 모두가 나온 에너지로 그 지식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그는 만약 우리가 이 보편적인 홀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개별적인 삶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모두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용 보고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맥도널드 대령은 군대에게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실용적인 단계도 제공합니다. 이 연구가 진행된 지는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보고서가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된 지금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체계의 학생들은 이 더 높은 차원의 현실에 접근했으며 그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자기인식, 창의성 및 명확성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심한 불안, 우울증 및 드문 경우로 정신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를 믿든 말든 의식의 상태를 바꾸는 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이 현실에서 벗어나 탈착되고 길을 잃어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맥도널드 대령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지금 80대이고 오래전에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게이트웨이 프로세스에 대해 다시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를 만난다면 그가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를 진심으로 믿는지 실제로 시도했는지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받는지 알고 싶네요.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의식은 무한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절대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는 신이나 내세의 존재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신에게 관심이 없고 늘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실제로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 수수께끼로 가득 찬 주제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오컬트 스토리였습니다.